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이제 곧 12월이네요. 그러면 곧 2024년이 오죠. 내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래 예언가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또 그 주제를 너무 또 관심이 많고 좋아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함께 제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회복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기억하시나요? 그때 나왔던 그림이 있죠. 그게 뭐죠? 이 삼지창이 나왔어요. 혹시 이 삼지창이 뭐냐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보통 이게 언제 나오죠? 이런 모양이 보통 고점일 때, 저점일 때 나타나는데 지금은 당연히 고점일 수가 없고 저점 단계에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모습 다음에 상승장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이 간극이 좀 줄어야 되고요. 간극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락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지만 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와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이 물음표를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요? 확대를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물음표를 어떻게 쭉 와서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임장을 가거나 뭐 전화를 걸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뭐 매매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건넸을 때 보통 이제 중개소에서 하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죠. 아, 제가 지금 여기 아파트 관심이 있고요. 33평 매물 좀 있을까요? 어떤 매물들이 있나요? 시세는 얼마 정도 하죠? 라고 했을 때 이게 보통 상승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내가 현장 갔을 때 이 매물이 있잖아요.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있어요. 뭐 한 1000세대 중에서 뭐 몇 개가 물건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야, 진짜 이건 좀 가격도 괜찮고 동도 괜찮고 층도 괜찮다 하는 물건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있고, 나머지 좀 금액 높여가지고 매물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말로 괜찮게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매물들은 이렇게 딱 손에 꼽을 만큼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보통 이제 망설이죠. 망설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 2주 또는 길면 1개월 시간 지나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이 물건이 나갔다. 그리고 이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세 매물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높은 가격의 매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마치 가격이 높아진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지극히 상승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캐치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방금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중요 포인트를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물건을 검토하는 시점에 매물 개수가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그 매물을 괜찮은 걸 추린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좀 지나서 모니터링 해봤을 때 걔가 곧 거래가 돼야 된다. 거래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상승으로 갑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요. 매물을 한번 보세요. 매물을 보면 매매 쭉 몇 개, 전세 몇 개, 월세 몇 개 쭉 나오는데 숫자가 보통 막 이렇습니다. 뭐 100개, 200개 나와 있고요. 전세는 뭐 10개, 뭐 20개, 뭐 월세는 뭐 5개, 뭐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매매하고 전세 개수를 좀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매매 개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봤던 그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이론을 대입해 보면은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래.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황을 봤을 때 서울이든 지방이든 1급지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 시세가 올랐나요? 하락했나요? 상승한 곳이 많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시기에 방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조건을 과연 만족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매물 개수였죠. 매물 개수가 작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 시점 매물 개수가 과연 작았을까요? 많았어요. 그때 정말 많았어요. 이 시기에도. 그럼 뭐지? 그러면 저가 매물이 거래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스였어요. 이건 노였는데 하나가 예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만족하면 상승, 이 상승이 전반적인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그 단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두 개 중에 다 만족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는 단지는 일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둘 다 만족되지 않은 단지는 제자리거나 뭐 조정받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올 상반기 때 상승을 했던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대입해 보면 두 조건 중에서 그래도 하나는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저기 인천에 있는 송도도 그렇고 뭐 대구 수성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세종시도 그랬고 서울에 있는 또 일부 또 인기 있는 지역들도 그랬고 다 이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저가 매물들이 쫙 소진되는 모습들은 사실은 좀 나와줬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들 조금 써머리하면서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을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안 되면 상승이 어렵다. 실제 이제 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본 거예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항은 매물 수 플러스 저가 매물의 거래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삼지창에서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장이라든지 선호하는 단지가 있죠. 그 다음 차선 체계 단지들이 있잖아요. 이 단지들이 지금 보합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단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방금 선호했던 단지들은 분명히 일부 여러 매물들 중에서 밑에 거가 급 소진되면서 거래가 팍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시세가 올라가줬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못 올라가면 여기가 못 올라갑니다. 아세요? 밑에서 그 시세를 받쳐주지 않으면 혼자 덩그러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기보다는 이 친구가 올라가려면 이제는 얘가 지금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의 단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걸 타진한다는 말은 앞에 했던 걸 또 똑같이 해보면 돼요. 뭐? 그 두 가지 전제 요건. 만족하느냐. 그것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느냐. 첫 번째 뭐죠? 이 매매의 개수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 혹시 이게 작아지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좀 저가 매물이 진짜 거래가 되면서 급소진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두 가지로 나오겠죠. 어떻게? 케이스 1번 같은 경우가 있고 2번이 있는데 매물 개수는 많고 거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그냥 무조건 제자리죠. 잘 돼봤자. 반대로 매물 개수는 조금 여전히 많지만 뭐 막 소진되네? 그러면은 첫 번째 뭐 올해 좀 상승했던 아파트처럼 상승 가능성도 일부 있겠죠. 그쵸? 이 두 개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그 지역의 그 단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조금 할 필요는 있겠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뭐 한 6개월 이상 모니터를 쭉 해가야 되겠지만 매물 개수가 뭐 여전히 많은 상태고 이게 확 줄어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저가가 쫙 소진될 수 있을까? 이게 완전 물음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번에 가까울 확률도 꽤 높겠다.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지금 이미 올라와 버렸는데 좀 좋은 아파트 예전부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걸 급하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가지고 막 혼자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차선책 아파트가 현재 어떤 움직임인지를 잘 보라는 거죠. 보고 이게 만약에 제자리다 그러면 이 성단지를 너무 급하게 막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차분하게 진행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생각보다 얘가 너무 막 뭐 움직여. 그러면야 이제 뭐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저는 조금 낮다고 보지만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방금 얘기한 것들 써머리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서 봐야 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부분까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세 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초단기 초단기는 제 생각 한 6개월 정도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단기는 한 1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중기, 뭐 중장기라고 볼까요? 근데 이거는 보통 원래 뭐 중장기는 사실 뭐 5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더 짧게 한 2, 3년 정도를 보자고요. 이 앞으로라는 시점이 도대체 앞으로가 언제가 앞으로냐? 한 6개월, 1년, 2,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초단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단기가 기간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초단기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금리가 이미 높은 상황이고 뭐 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집 눈앞에 와 있는 건 뭐냐면 이 매물수예요. 이 매매의 이 개수, 전세의 개수, 지금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게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세가 개수가 뭐 적다곤 하지만 아예 완전 없느냐, 뭐 씨가 말랐느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뭐 엄청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세 개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보다 이 단기간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매매가 아니라
지금처럼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 집만을 계속 연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전세 매물은 지금 시장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전세 살 거고, 앞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뭐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전세 선택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세 개수가 좀 부족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 공급이 좀 없는 부족한 지역이 있고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특히나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공급이 충분한 지역들은 제자리죠. 제자리일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약간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공급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가가 무조건 뭐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이게 매물이 많으니까. 다만 전세는 영향을 확실히 주기는 하죠. 그래서 매매가의 예상과 전세가의 예상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전망했을 때 1순위로 이야기하는 거는 매매 가격이죠. 근데 이 매매 가격에 있어서 이 매물이 6개월 동안 과연 줄어들까?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거래가. 그 말은 매물이 사실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매물이 증가하는 말은 그 매물들 중에 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저가 매물, 금매가 날 확률이 올라가죠. 아무리 뭐 누군가는 버틴다고 하지만, 근데 그렇지만 싸움은 있죠. 왜? 지금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종부세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버틸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이거를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금매가 나온다는 말은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은 조정된다는 소리예요. 가격 상승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만 놓고 보면 거의 뭐 보합으로 갈 확률이 참 높겠다. 당장은. 왜? 거래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가 매물들이 자꾸 출현하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6개월 동안 눈에 띄게 상승은 하지만 엄청난 큰 상승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아요. 전세는 보합, 일부 지역들은 보합, 일부 지역들은 상승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다 정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짧으니까. 왜? 아직도 매물이 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 약 상승할 때 이 물건들의 개수가, 전세 개수가 많이 줄어들고 나면 그때는 조금 눈에 띄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 초단기는 이 정도로 써머리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단기거든요. 단기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에서 말이죠.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아까 그 전세의 연장선인데요. 전세가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고요. 전세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여요. 그게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이게 1년이란 말은 2024년 12월까지 지금 봤을 때 이야기거든요. 내년 말까지 쭉 봤을 때 그때쯤 되면 이게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전세가율이 2024년 12월이 됐을 때 지금이 전세가율이 서울에 뭐 조금 입지 괜찮은 것들은 50%거든요. 이게 내려가 있을까 올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60%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 단지들은 50으로 가기보다는 70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는 생각. 그래서 전세가율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전세가율은 대내 지표예요. 대외 지표가 아니라 대내 지표인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압박을 받죠. 누가 압박을 받죠? 전세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알아요? 매매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씩 간다는 소리예요. 매매는 정체되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전세가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저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6개월 동안 모르겠지만 내년 말 어딘가 시점 정도 왔을 때는 이게 앞으로 뭐 금리가 조금은 이제 뭔가 내려간다라든지 어떤 최소한 뭐 시그널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전국이 사실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하락한 지역들 중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돼 가지고 조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때마침 착조를 받은 지역이 있었고, 사실은 저평가돼 있어 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유 불문하고 다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랬을 때 그 모든 요인의 중심에 금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금리가 만약에 하락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고평가되어서 조정받은 지역과 원래 저평가되어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해버린 지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 중에서 누가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녀석이 먼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인데 서울은 7년 동안 올랐단 말이죠. 조정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 근데 좀 과한 하락을 했죠. 반면에 지방에 있는 소도시나 이런 지역들은 일부 지역 오른 지역도 꽤 있는데 정말 못 오르다가 전국이 다 오르고 나서 이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친구가 더 먼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소도시가 올라야 가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 위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통해서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내용 때문에 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비교 대상이 여기가 비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는 비교되는 지역인 거고, 그랬을 때 A가 내려와 버리면 B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요, 사실은. 그 결국은 다시 얘가 올라가줘야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르더라도 기존에 고평가되었다가 가격 하락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 있어서는 전세가율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조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는 이 정도 할까요? 전세가율은 조금 올라가서 매매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 금리가 만약에 진짜 하락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이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또 그것도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게 뭔가 중기라고 할까요? 이 중기를 아까 뭐 2년에서 3년 정도만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중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당연히 그 금리가 이 기간 동안 뭐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그널이 아니라 이때쯤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세가율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때쯤 되면, 이 시점쯤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전세가율이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요? 전세가율이 안 올라가려면 매매도 꽤 올라가야지 전세가율이 안 올라가는 건데, 이 기간 동안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상승률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내부 정책도 좀 봐야 되겠죠. 뭐 내년 총선도 지나가고 총선이 다 꾸려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어떤 게 또 나오느냐. 지금은 특별한 정책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물음표예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내재 가치예요. 이런 외부 요인들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가 만약에 이 시점이 될 때까지 가격이 지지부진했다. 뭐 보합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보합으로 갔다는 말은, 상승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은 사실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랜 기간 보합 내지 하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얘는 매매 수요가 생기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매매 수요가 증가하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어떡하죠? 매매 수요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이 됐을 때 우리 아까 뭐 매물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했는데 과연 이때도 막 200개씩 과연 남아있을까? 이 녀석은 되게 후행이에요. 뭐냐면 앞에 매매수가 증가해서 이것들이 마이너스 사라져가지고 10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변수들로 인해서 이 매매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은 이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게 수요 감소한다는 말은 가격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요약해 볼까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매물수가 지금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매물수가 앞으로 더 줄어들어야 되고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 증가해야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것들을 꼭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최근 1년 동안 상승을 리딩했던 그 단지가 아니라 그 다음 차선책 단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6개월, 1년, 2에서 3년 기간을 놓고 말씀을 조금 드렸죠. 초단기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매물 개수가 지금 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다.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렸을 때는 매매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지겠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금액이 뭐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씩 많이 변해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2,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큰 변수들이 전부 다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매매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 매물 개수도 궁극적으로는 줄어드는 상황, 그렇게 되어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그때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죠. 이 요약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제 결론을 낸다면 어떻게 좀 결론을 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우리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큰 조바심 낼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집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나 투자로 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 너무 그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조금 확신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 확신이 드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 과감하게 실행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행동들을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 중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 제가 또 착안해서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랭군이었습니다.